봉지욱이라는 분께서 SNS에 남긴 건데요. 대장동 수사에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2021년 검찰 조사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윤영찬 의원실에 대장동 관련 제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화천대유,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쪽 애들이 이재명을 조지라고 윤영찬한테 대장동 관련된 정보를 넘기고 이낙연 조지는 데 쓰세요 이랬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이에 대해서 윤영찬은 그런 사실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증언을 했다면서요. 검찰에서.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는 이낙연 쪽에서 대장동 관련 찌라시를 만들었다고 정영학 회계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는 이성문의 발언일 뿐 실제로 그랬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 다만 202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언론의 대장동 보도 소스 중 일부는 이낙연 캠프였다고 기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서 소스를 제공받았다는 모 기자의 얘기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문재인 쪽과 이낙연 한패가 돼서 이재명 죽이기를 한 게 맞구나. 대장동 건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일 때 대장동 보도는 JTBC와 조중동이 가장 열심히 했고요. 문재인의 청와대도 대장동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뽑히고 하루 이틀 만에 대장동 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검찰과 경찰에게 지시를 내리고 이랬는데 참모들은 2번이나 만류를 했대요. 그런데 문재인은 사람들 말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다들 착각을 하시지만 제가 잘 아는 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꽤 공신력 있는 민주당 쪽에 정보 소스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건데 문재인이랑 오래전부터 가까운 핵심 인사가 얘기를 해줬대요. 문재인은 누구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 얘기 듣고 속고 이런 사람 절대 아니랍니다. 모든 정책, 모든 결정은, 청와대 결정은 문재인이 다 내린대요. 독단적으로. 문재인을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모든 정책은 문재인의 뜻이라고. 문재인이 고집이 엄청 세답니다. 자기 말에 고분고분한 사람들만 참모로 앉힌다든지 주위에 임명을 한대요. 자기 말 잘 듣는 들만. 근데 조국은 자기 말을 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담궈버린 거였고, 조국이 말 잘 듣고 문재인이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윤석열한테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친문 수박들한테 속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절대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래요. 듣는 척만 하지 절대 사람 말 듣고 결정 바꾸고 이런 사람 아니랍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 할 때 같이 비서관으로 일했고 오랜 세월 문재인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말해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재인을 가까이서 오래전부터 지켜본 비서관으로 일한 분이 증언을 해준 겁니다. 문재인은 절대 수박들한테 속고 이런 사람 아니라고, 휘둘리는 사람 절대 아니라고, 완전 똥꼬집이고 자기가 결정한 거 멋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증언이 있었어요. 윤석열한테 속았다, 이낙연한테 속았다, 수박들한테 속았다,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 멋대로 결정 내리고 굉장히 고집센 사람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계세요. 문재인이 경청하는 척 하는 거죠. 윗선의 지시, 적폐 끝판왕 홍석현 방상훈의 지시, 이런 거는 열심히 질러버리는 거예요. 문재인 현상에서 어서들 깨어나십시오. 이재명 죽이기 한 것도 문재인의 뜻이었고, 윤석열을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 기수를 5기수나 파괴가면서 파격적으로 벼락 출세시켜준 것도 문재인의 뜻이었고, 이낙연을 최장수 국무총리로 임기 초반부터 임명해서 횟수를 3년간 모든 힘을 다 실어준 것도 문재인의 뜻이었고, 수박들을 요직에 임명한 것도 문재인의 뜻이었고, 재난지원금 100% 보편지원 반대한 것도 문재인의 뜻이었고, 이재명 죽이기 뒤로 한 것도 문재인의 뜻이에요. 대장동 수사도 문재인의 뜻이었고,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적폐 세력들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버리고 이재명을 개혁파까지 다 죽이기를 한 것은 문재인의 뜻이고, 문재인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식 못하시면은 정치판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문재인이 적폐 끝판왕의 밀정이었다, 요거를 전제해놓고 정치판 바라보면 다 보이고 모든 퍼즐이 풀리는데 그냥 인사에 실패하셨다, 아유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셨어, 다른 건 잘했는데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윤석열 임명해서 속고 이낙연한테 속고 이런 거야, 그래서 개혁을 못하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인간이에요. 문재인의 뒤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삼성까지 있어요. 그 뒤에는 미국과 일본까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세력들을 등 뒤에 업고 있는 게 문재인이니 문재인이 출당을 안 하고 계속 있으면서 아직도 친문 세력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25일 날 청와대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 다 불러서, 수십 명 불러서 만찬을 하면서 내년 총선에 대한 작전 회의도 하고 이재명 죽이기 작당 모의도 하겠죠. 문재인 출당을 시켜야 돼요. 원래 대통령이 되면 스스로 탈당하는 거는 관례였습니다. 그게 국룰이었는데 왜 원칙주의자인 문재인이 그 원칙을 파괴하고 아직도 탈당하지 않고 당적을 유지하면서 수박들을 조종하고 있는가,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가, 그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잊혀지고 싶다면서 왜 당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각제 개헌을 임기 내에 이루지 못했기에 지금도 당적을 유지하고 친문 수박 세력들을 잡고 조종하고 정치적 입김, 세력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이재명 죽이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내각제 개헌이 가능하니까. 문재인한테 속았죠 우리. 여기 문재인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의 모임 문사모입니다. 많은 분들 문사모에서 활동하시면서 문재인 탈당시키고 이재명 대동수장 만드는데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문재인 지킴이 한다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세력이에요. 아직도 문재인을 지키겠다는 분들은 이재명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적폐 세력에게 넘겨서 내각제 개헌하겠다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문재인을 지금 지키겠다는 분들은. 문재인을 내려놓고 거기에 더해 문재인 탈당시키고 문재인을 저주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의 모습이 중도 보수 세력들에게 비춰지게 된다면 이재명이 문재인한테 탄압받았구나. 썩은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친문 수박들에게 이재명이 탄압받아온 게 맞구나. 이재명이 정과 사범이고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 이미지가 우리가 속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윤석열을 저주하는 중도 보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재명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신의 한 수예요. 문재인 내려놓기, 문재인 조직이, 문재인 그래서 출당 조치를 해야 돼요. 문재인 탈당 스스로 할 리가 없겠지만 민심이라도 민주시민들이 여기저기 댓글에다가 문재인 출당, 문재인 탈당하라. 문재인이 탈당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수박들하고 내통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게 걸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니까요. 노태우 때도, 김영삼 때도, 김대중 때도, 노무현 때도 대통령이 되면 탈당했어요. 그건 관례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왜 탈당을 안 하는 겁니까? 무슨 더러운 계략을 꾸미고 있길래 탈당을 안 하는 것입니까? 문재인은 잊혀지고 싶다면서 왜 탈당 안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정말 멋진 민주시민 한 분이 얼마 전에 문재인 출당하라, 탈당하라는 민주당 청원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청원이 한 5,000명 정도에서 갑자기 삭제가 돼버려요. 문재인 출당 요구 당원 글 삭제하고 해당 행위라고 징계까지 내렸어요. 중앙일보다 보수 언론들이 요까지 5,000명밖에 청원 동의하지 않은 것을 화들짝 놀라서 기사화하고 이런 겁니다. 문재인이 출당하게 되면은 적폐 세력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는 신의 한 수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죠. 몇만 표, 몇십만 표 올라도 민주당에서 안 하면 되는 건데 청원 동의 수도 높지도 않은데 화들짝 놀라서 삭제를 해버리니까 청원 자체를 민주당에서 민중들이 주인이 된다는 민주라는 뜻을 당명에 넣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민주적인 독재적인 결정을 내립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문재인이 탈당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재인을 출당시켜야 돼요. 스스로 절대 탈당하지 않을 겁니다.